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어질어질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요 포인트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피드백 루프. 입력을 하고 어떤 시스템에서 출력이 나오면 그 출력이 다시 입력값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되돌아와서 더욱더 증폭되는 과정을 일컫는 이야기인데요. 이 피드백 루프는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한 가지는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강화 루프와 안정화 루프입니다. 강화 루프는 말 그대로 더욱더 강화시키는 구간입니다.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크게 되는 것처럼 이걸 주식시장으로 적용을 하면 상승하는 종목이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일으켜서 또다시 상승으로 연결되는,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투매를 일으키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안정화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균형을 맞춰가려는 움직임, 변화를 억제하고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적용을 하면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매물 출회가 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키맞추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안정화 루프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섹터별 등락 상황 한번 보시면 오늘 상승 상위 섹터들, 그동안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기 소외받았었던 섹터가 많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철강, 그리고 음식료 업종 중에서 삼양식품처럼 그동안 질주에 질주를 거듭했던 고점 행진을 이어갔었던 종목 외에 그 고점 행진을 보일 때 쉬어갔었던 다른 오리온이라든지 풀무원 등의 음식료주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반면에 고점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요? 지금 하락 상위 섹터 보시면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 군이었던 조선과 방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 고민 해볼 텐데요. 간밤 2월 미국의 FOMC 있었습니다. 3월이죠. 예, 잘 넘겼습니다. 사실 특이한 점은 없었죠. 관세나 경기 침체 우려가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직전까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 이변은 없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상으로도 말입니다. 일단 수치를 보시면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상 위에 점이 조금 더 찍히긴 했지만 어쨌든 중간값으로 보면 2회 인하로 유지키로 했고 2026년에서 2027년 장기금리 중간값도 유지됐습니다. 변동이 없죠. 동결 유지가 나온 거고요. 변화된 수치가 좀 있기는 있었는데 2025년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수준을 조금 높였습니다. 코어 PCE 전망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이 좀 걱정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내러티브를 자극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안도감에 미 증시가 간밤 강한 상승세를 시연해줬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실 지금 중요한 변수는 연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3월 서베이 결과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미국 증시를 좌우할 재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연준의 정책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19%의 응답이 나왔고요. 오히려 관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응답으로 81%를 차지했습니다. 이 관세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자유롭진 않습니다. 불편한 건 매 한 가지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죠. 자, 피치에서 우리나라 GDP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낮췄었거든요. 지난 2월에 2%에서 1.7%로 낮춰 잡았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1.3%까지 눈높이를 조정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관세 문제 때문에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헌재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시켰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미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의 흐름 회색 라인이고요. 달러 인덱스의 흐름 보면 지금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와 가치의 하락을 달러당 원화 가격 우리 환율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여기는
보합권,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다른 이머징 국가의 패턴과 우리가 동조화하는가? 그것도 또 아닙니다. 중국의 위엔화 환율 흐름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일정 부분 달러 인덱스를 반영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또 차별화 나타나고 있는 원화의 가치 흐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결국에는 환율도 우리 시장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두에 두고 있는 포지션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라고도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고민. 일단 우리 시장은 그래도 차분하게 올 들어서 양시장이 올 초 대비했을 때 지수가 한 10% 가까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권 노이즈라든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이 반영되면서 주도주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주간 단위 수익률 탑 5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주차, 2주차, 3주차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는 그대로입니다. 좀 빨간 라인 있는 쪽이 방산과 엮여 있는 쪽인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소중에서 삼성중공업만 순수 조선을 하고 나머지는 또 방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으로 다 엮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사자본재 조선이 상위권, 그리고 2주차에 기계도 방산이 포함됩니다. 기계의 상위권, 3주차에서는 조선 상사자본재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주도주 지위에서 도전장을 내미는 쪽 보이십니까? 2주부터는 반도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 3주차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지션 구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제 모건 스탠리 레포트 내용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반도체에서 긍정 평가를 냈고요. 다만 너무 빠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고점 부담에 대해서 주의는 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를 했을 때 반도체 사이클상 이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코멘트인데 어느 정도 반도체가 그럼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기존 주도주였던 방산과 조선을 다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이 수준도 배가 고프다, 더 올라가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를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들고 가야 하는가,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오늘 방산의 하락 요인이라서 이슈 좀 체크해 드립니다. 한화가 전전거래일에 좀 체크해 드린 이슈죠. 오스탈 이 인수에 나서면서 최대 주주 등극을 하면서 미국의 진심이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시장의 기대 포인트였습니다. 오스탈은 호주 방산 조선 기업인데 그 매출 비중이 미국 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 방산 조선 진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였는데요. 이번에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호주 정부의 안보 우려도 있었고 이에 충돌 가능성으로 근거로 지금 거부를 당한 상황인데요. 이 소식이 들리자 오스탈도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장중에 6%가량 급락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조선 방산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간밤 유럽 증시에서 방산 기업들이 또 큰 폭의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방산 기업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시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